안녕하세요. 마케터 러베카입니다. 내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이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방문자가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내 블로그의 C랭크도 높아지게 됩니다. 내 블로그 글에 방문한 사람이 내 글을 길게 읽고 있다는 것은 내 글이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는 사람한테는 신뢰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신뢰감이 또 전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전환이 많아진다는 거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내 상품을 판매할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광고로 인한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내 블로그의 C랭크 지수를 올리게 되고, C랭크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더 검색량이 많고 경쟁률이 많은 키워드들에서 내가 상위 노출하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체류 시간을 늘리고 싶으시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체류 시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체류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내 블로그로 들어가셔서요, 내 프로필 밑에 보시면 통계라는 글자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기 왼쪽에 평균 사용 시간을 누르시면은 블로그 방문자들의 체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는 월간 데이터로 봤을 때 저번 달에 체류 시간이 8분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이탈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8분보다 훨씬 오래 제 블로그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 잘 따라 하시면은 충분히 이 정도 시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너무 극단적으로 길게 만드실 필요는 없고, 체류 시간이 5분 이상만 되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체류 시간 5분 만들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체류 시간 늘리는 방법의 첫 번째는 유용한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검색을 하고 블로그 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떤 분이 글을 진짜 잘 쓰시거나 아니면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블로그를 보게 되면은 그 글 한 개만 읽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글들도 되게 많이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한 개, 두 개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한 4개에서 5개까지도 제가 찾아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30분이 훌쩍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유용한 글을 포스팅하는 게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자세하게 설명하기입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 블로그의 데이터를 조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연령대가 30대에서 50대까지가 제일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있으십니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글을 되게 잘 읽어주세요. 이 글자로 이루어진 콘텐츠들이랑 되게 친밀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훨씬 좋아하세요. 이 글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정보를 써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서도 젊은 사람들도 놓치지 않도록 두 갈식으로 가장 핵심되는 문장은 볼드 처리를 하고 그 아래에 자세하게 글을 쓰는 편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 목차를 먼저 보여주고 그 목차의 핵심부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것만 읽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게 해주고 그 아래에다가 자세한 설명을 써놓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글을 읽으실 때 전부 다 읽고 싶지 않으신 분은 이 문장만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다 읽어볼 수 있도록 두 가지 장치를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요. 하여튼 정보성 포스팅을 하시는 분은 자세하게 글을 쓰시면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인트로를 쓰는 겁니다. 인트로를 쓰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기는 하셨죠? 내 글에 방문한 사람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탈을 합니다. 그 이탈하는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인트로를 쓰는 건데요.
인트로를 쓰기만 해도 이 들어온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인트로를 쓸 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죠, 이런 식으로 너무 틀에 박힌 인트로를 쓰거나 아니면은 궁금하지 않은 정보들을 막 거기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오히려 더 빨리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인트로를 쓸 때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는 방문자가 궁금해하는 가장 핵심 내용을 방문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인트로를 작성합니다. 지금 이 글에서도 보면 네이버 블로그 키워드 분석이라는 글인데요. 키워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위 노출을 하고 싶어서 키워드를 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 상위 노출, 키워드만 잘 찾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글을 시작을 했어요. 들어온 사람은 이거를 먼저 보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글에 키워드만 잘 찾으면 네이버 검색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구나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이나 나의 가치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이 글의 가치가 높다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내가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면은 이 글을 더 잘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듯이, 내가 몇 년차 마케터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고, 약간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정보를 던져주면서 어떤 가치들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가치를 전달을 했냐면, 일단 마케터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기록을 남겨가고 있고 어떤 식의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전달하는 정보들의 신빙성이 더 있겠다고 느끼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준체 7까지 최적화시킨 경험이 있다는 거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만 잘 따라가면 준체 7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온 사람한테 가치를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득이 되신 분들은 이 밑에까지 쭉 잘 읽어보시겠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하실 수 있으실 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다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는 통계 및 데이터 사용하기입니다. 사람이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블로그에 제목 같은 거 쓰실 때도 숫자를 같이 넣어서 써주시면 좋고, 처음에 인트로를 쓸 때도 숫자 같은 거를 이왕이면 넣어서 써주시는 게 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좋거든요. 저도 여기에다가 숫자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시키기 가장 빠른 방법 이라는 문장이 있는 것과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시키기 3분 정리라는 글이 있는 것과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로 방문자 30% 늘리기, 이런 문장들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떤 문장들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첫 번째 문장보다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훨씬 쉽게 받아들여지시죠? 이런 식으로 쉽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항상 첫 부분에서 시작하는 게 에너지가 조금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서 에너지를 적게 들면서 흥미를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조금 더 쉽게 내 글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고, 네 번째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케팅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제 블로그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인간이 심리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거를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방문자가 30% 늘어난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안 하면 블로그 최적화 망한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 최적화 잘 못하면 영구정지 된다,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면 내가 잘 하고 있을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조금 더 쉽게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트로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이드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면서 글을 써주시면 체류 시간 늘리는데 되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클릭하고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동작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글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오래 머물고 가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 장면을 보고 따라하고, 한 장면을 보고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글만 쭉 읽으시는 분들보다 훨씬 오래 체류를 하게 되십니다. 가이드 형식으로 쓸만한 소재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이 글 하나가 전체의 체류 시간을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쓰실 수 있을 때 써주시면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글을 연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를 쓸 때 한 가지 글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으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한 개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정보 한 개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궁금증이 해소됐을 때 연계적으로 궁금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같이 적으려고 했었던 그 내용들을 뜯어서 나눠서 이쪽 글을 읽고 나서 이런 정보도 있다는 걸 그 사이에 넣어주시면은 이분이 이걸 다 읽고 이쪽 글로 넘어가서 이 글도 읽게 되겠죠. 이렇게 글을 서로 연계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머물 사람이 다음 글로 또 넘어가서 또 3분에서 4분 정도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옮겨가도 내 체류 시간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글을 연계할 때 그냥 이 글 다음에 다음 글을 연계를 하셔도 되지만, 마케팅적으로 사업자나 일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두 분 다 참고하실 만한 정보를 조금 더 드리면은, 글을 연계를 할 때도 전환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 블로그 저번 달 순 방문자 수는 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총 조회수는 1000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들어오시면은 글을 한 개 정도는 더 보신다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탈이 되니까 한 개에서 3개까지는 보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들어오시면 3개까지만 글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3개까지만 본다. 그래서 글을 연계하실 때도 3개까지 연계를 잘 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우리는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은 내 사업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걸 테고, 그 다음에 개인 블로그는 광고 같은 걸 달아서 그 광고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은 이 매출을 가장 많이 내는 글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글을 메인 유도글이라고 해볼게요. 메인 유도글을 잘 만드시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글을 써야 방문한 사람들이 전환까지 이어지는지를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서 개선해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글이 어떻게 적혔냐에 따라서 방문한 사람 대비 전환이 되는 숫자가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2배, 3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유도글 일단 잘 작성해 주시고, 이 메인 유도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업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이드 형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업체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업체를 고를 때 어떻게 골랐고 이 업체로 가서 사용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 상품의 좋은 점들을 어필을 한다거나, 아니면 쿠폰을 드릴 테니까 가입하세요 이런 식의 글들이 이제 메인 유도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인 유도글을 잘 썼어요. 이 메인 유도글의 전환율이 잘 나와요. 그러면은 다른 글들을 작성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메인 유도글로 유도하는 그 글들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한 단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메인 유도글로 유도하는 글들을 많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글들은 이제 이 메인 유도글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흥미 정도만 유발을 시키는 글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거든요. 흥미가 있게 만들고 나서 진짜 그 전환으로 유도하는 거는 다음 글에서 정확히 설명을 하는 거죠. 사람이 다짜고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설득하는 식으로 흥미 위주의 재미있는 정보들을 주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고 그 다음 글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흥미 있는 사람들이 또 갔으니까 더 전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연결을 해주시고 이제 이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만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검색할 만한 키워드. 만약에 사업자 대상으로 뭔가를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근데 사업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무슨 세금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금 관련된 키워드로 자세한 정보성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유도글을 보여주는 거죠. 흥미 위주니까 맨 마지막에 그 유도글을 봤을 때 흥미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키워드로 일반 글을 작성을 하시고 그 맨 마지막에 흥미를 유발하는 글로 유도를 하시고 그 흥미를 유발하는 글을 다 읽으셨을 때 이제 메인 유도글로 이동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메인 유도글이 굉장히 잘 써져서 흥미를 유도하는 글이 없어도 충분히 전환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은 사실 중간 과정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바로 연결이 되면은 그게 훨씬 전환율이 높아지거든요. 사람은 전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단계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 전환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글을 잘 쓰신 경우 두 번째 유도글은 빼고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세 단계로 해주시면은 체류 시간도 챙기시면서 전환까지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체류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지만 이왕이면 전환까지 일어나는 글쓰기를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같이 적용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 앞으로 블로그를 사용한 여러 가지 일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길어지게 됐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게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번에도 제가 좋은 정보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터 로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